테슬라 소식입니다. 1. 테슬라 왕좌 시대 끝나나. 전기차 시장 점유율 하락세. 1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테슬라는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 69%를 차지했다. 이는 81%를 기록했던 전년 동기와 비교해봤을 때 무려 12%포인트가 하락한 수치다.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이 34%가량 증가했음에도 점유율은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지난 1월 말에 출시된 포드의 전기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인 머스탱 마하이가 지난달 3,739대가 팔리면서 테슬라가 하락세를 맛봤다고 분석했다. 포드의 모델 하나가 미국 시장에서 12%의 판매량을 차지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테슬라는 전기차 수요가 많은 유럽 국가에서도 판매 1위 자리를 뺏겼다. 현재 유럽 점유율 1위는 폭스바겐이다. 테슬라의 유럽 전기차 시장 하락세는 지난해부터 계속됐다. 지난해 테슬라의 유럽 시장 점유율은 13% 수준으로 31%를 차지했던 2019년 점유율에 비해 1년 만에 18%포인트 줄어든 하락세를 보였다. 국내 시장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카이즈 유데이터 연구소가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테슬라 신규 등록 대수는 20대에 그쳤다. 이는 마세라티, 람보르기니, 롤스로이스 등 초고가 브랜드보다도 적은 숫자다. 여기에 올해 전기차 사업을 확대해 사실상 점유율을 더 늘리겠다고 선포한 완성차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테슬라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가장 눈에 띄게 자신감을 내비친 곳은 폭스바겐이다. 지난 16일 폭스바겐 그룹은 늦어도 2025년까지 전기차 부문에서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선두 기업에 오르기 희망한다고 밝혔다. 폭스바겐은 2025년까지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부문에 약 460억 유로를 투입할 예정이며 향후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는 로드맵까지 발표했다. BMW 그룹도 18일 결산 기자회견을 통해 매해 전기차 판매를 50%씩 늘리겠다고 밝혔다. 아시아 기업의 굴기도 만만치 않다. 중국 상하이 자동차는 울링 자동차와 미국 제너럴 모터스와 세운 합작사를 통해 490만 원의 저가 전기차인 홍광 미니를 출시했다. 해당 모델은 올해 1월 글로벌 시장에서 36,762대가 판매되며 테슬라 모델 3의 성적을 제쳤다. 현대차 기아의 상승세도 무시할 수 없다. 양사는 브랜드 첫 전용 전기차인 아이오닉5와 EV6을 연달아 공개하며 테슬라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최근 CNN은 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전기차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자동차 기업의 야망은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 폭스바겐과 테슬라 등의 경주는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거품 논란에 휩싸였던 테슬라의 주가는 곤두박질 치고 있다. 한때 $1,000까지 치솟을 수 있다던 테슬라 주가는 18일 미국 뉴욕 증시에서 전일 대비 6.93% 급락한 $653.16로 장을 마쳤다. 애플 소식입니다. 1. 작년 태블릿 AP 시장 26억 달러 규모 애플이 매출 1위. 지난해 세계 태블릿 PC용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시장이 대폭 성장했다. AP는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의 두뇌 역할을 하는 시스템 반도체를 말한다. 19일 시장 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2020년 태블릿 PC용 AP 시장은 26억 달러 규모로 전년과 비교해 36% 확대됐다. 태블릿 PC용 AP 출하량은 5년 만에 성장세로 돌아섰다. 기업별 매출 점유율을 보면 애플이 48%로 1위를 유지했다. 애플은 자체 반도체를 애플 기기에만 탑재하는 만큼 대부분의 매출을 내부에서 거둔 것으로 보인다. 뒤이어 인텔, 퀄컴이 순위에 올랐다. 미디어텍과 삼성전자 시스템 LSI 사업부도 상위 5위권에 들었지만 점유율은 따로 집계되지 않았다.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는 재택근무와 원격학습의 수요에 힘입어 2021년에도 태블릿 PC용 AP 시장에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1. 몰려오는 Z세대 메타버스주 주목. 메타버스는 현실과 초월이라는 단어의 합성어다. 가상과 현실이 융합돼 만들어지는 초현실적인 세계를 의미한다. 현실과 연결되면서 게임 속에서 진행되는 단순 아이템 판매를 넘어
다양한 경제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메타버스에 주목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Z세대와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미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고 가상세계에서 활동하는 것에 익숙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메타버스 관련 시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시장 조사기관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는 2025년 기준 메타버스 시장 규모를 현재의 6배 이상인 2,800억 달러 규모로 전망했다. 게임과 대비 등은 또 하나의 메타버스 영역은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앞세운 대형 플랫폼을 꼽을 수 있다. 메타버스의 선결 조건인 커뮤니티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 가상 공간의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게임, SNS를 넘어서 광고, 엔터테인먼트, 결제, 블록체인은 물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의 산업으로 확장이 가능하다. 게임 플랫폼, 게임 엔진, 결제 수단, 반도체 등으로 수혜 업종을 좁혀볼 수 있다. 게임 분야의 메타버스 테마는 크게 두 종류로 구분 가능하다. 대형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과 샌드박스 게임에서 두각을 나타낸 기업들이 대표적이다. 액티비전 블리자드, 일렉트로닉 아츠, 테이크2 인터랙티브, NC소프트가 대표적인 회사이다. 두 번째로 대형 플랫폼은 게임보다 긴 호흡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가령 대형 플랫폼 중에서는 텐센트와 페이스북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애플, 아마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또한 각자의 방식으로 메타버스의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메타버스 산업 성장에 따른 안정적인 이익을 향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목해야 한다. 중소형 플랫폼 중에서는 젊은 유저층 기반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스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1. 월마트 제치고 미국 1위 의류 소매업체 등극. 아마존이 전자상거래 붐에 힘입어 월마트를 제치고 미국 내 1위의 의류 소매업체로 부상했다고 17일 미국 경제방송 CNBC가 보도했다. 웰스파고는 보고서에서 미국 내 아마존의 의류와 신발 매출이 지난해보다 약 15% 증가한 410억 달러 이상으로 라이벌인 월마트보다 20%에서 25% 높다고 분석했다. 웰스파고 애널리스트 이케 보르초우와 톰 니키치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의류의 11%에서 12%,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모든 의류의 34%에서 35%를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인상적이다. 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아마존이 올해 의류와 신발 매출에서 45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은 아마존이 월마트를 뛰어넘어 미국 의류 시장에서 1위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수년간 예측해왔다. 코로나 유행병은 소매 영역에서 아마존의 지배력을 강화했다. 집에 갇혀있는 소비자는 화장지와 같은 필수품은 물론 사무용 가구와 운동 장비 같은 필수품과 대유행 이전에는 구매하지 않던 식료품 배달 같은 상품과 서비스를 아마존에서 찾았다. 아마존은 현재 온라인 의류와 신발 시장에서 30%에서 3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웰스파고는 분석했다. 아마존이 최고의 의류업체로 경모했지만 웰스파고는 소비자가 원하는 브랜드를 더 많이 보유하는 등 쇼핑 경험을 개선할 수 있으며 과거 일부 브랜드를 중단에 대해서는 선택 다양화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애널리스트들은 아마존이 기업과 협력해 브랜드를 강화하는 플랫폼이 될 때까지 나이키와 같이 브랜드를 강력하게 보호하는 기업은 아마존에 판매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2019년 나이키는 더 이상 의류와 신발을 아마존에 직접 판매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쿠팡 소식입니다. 1. 로켓 탄 줄 알았는데 속만 타는 쿠팡 주주들. 한국 기업 중 처음으로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하며 주목을 받은 쿠팡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쿠팡 임직원 보유 주식 일부의 보호예수가 당장 18일에 풀리는 등 수급 불안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쿠팡은 전 거래일보다 3.84달러 내린 43.29달러의 거래를 마쳤다. 전날 6.58% 하락한 47.13달러에 마감한 후 이틀 연속으로 약세를 이어갔다. 상장 첫날인 지난 11일 100조 원을 넘어섰던 시가총액은 약 83조 5천만 원까지 줄었다.
전체 임직원의 스톡옵션 6,570만 주 중 3,400만 주의 보호예수가 18일 풀릴 예정이라는 소식이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 이는 전체 주식의 4.8%에 달하는 물량이다. 일반적으로 보호예수 기간은 6개월이다. 그러나 쿠팡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상장 보고서에 주가가 상장 뒤 3거래일 연속으로 공모가를 웃돈다며 쿠팡 대주주가 아닌 직원들도 상장 6일째부터 보유 주식을 팔 수 있다고 명시했다. 블룸버그는 기업 공개 이후 일주일이 조금 지난 후에도 이득을 볼 수 있게 한 이례적인 조항 덕분에 쿠팡 내부자들은 목요일 주식을 내놓을 태세를 갖췄을지도 모른다고 보도했다. 상장한 지 12일 후 주가가 공모가의 33%를 웃돌면 대형 투자자들이 지분 일부를 팔 수 있도록 한 예외 조항도 불안 요인이다. 23일에도 쿠팡 주가가 46.55달러 이상이면 큰 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쿠팡에 투자한 국내 투자자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애탁결제원에 따르면 한국 투자자들은 이달 10일에서 12일 쿠팡을 약 6,875만 달러 순매수했다. 이틀 연속으로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해외 주식이다. 쿠팡의 적정 주가 수준도 논쟁거리다. 증권가에서는 쿠팡의 가치를 매길 때 주가 매출 비율을 쓴다. 아마존 등의 PSR과 비교해 어디가 더 높은지 따지는 시기다.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상장 첫달 쿠팡의 PSR은 5.3배로 아마존보다 높고 알리바바와 비슷했다. 보통 주가수익 비율이나 주가순자산 비율을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쿠팡처럼 적자를 감수하고 규모의 경제에 매진하는 이커머스 기업의 전통적인 가치평가 방식을 적용하기 쉽지 않다는 방증이다.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총 상품 판매액과 주가를 비교하기도 한다.